오늘은 54페이지에 있는 여기 함수 부분은 제가 이 수업의 진도 다 나가고 마지막에 함수 설명하는 부분을 할 거고요. 오늘은 이 7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을 하는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근데 조건부 서식이 뭔지 조금만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조건부 서식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 여기 있는 영역에다가요, 조건에 맞게 서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제가 서식이라고 한 거는 제가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셀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는 거, 즉 셀에다가 어떤 거를 꾸미는 거죠. 근데 이거 조건부 서식 같은 경우에는 조건에 만족하는 셀에다가만 셀 서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여기다가 이 줄에 이렇게 글자의 색깔이 조금 달라지게 만든 거죠. 여기에 우리 54페이지에 있는 조건 7번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매자 수가 1000 이상인 거에 대해서 행 전체에 다음 서식을 적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구매자 수가 바로 여기 있는 이거요. 이게 1000명인지 아닌지 1000 이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구분해 가지고 1000 이상인 행만 이 1000 이상인 행만 이렇게 파랗고 굵게 만들어 주고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서식을 적용하는 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을 어디서 하나요? 그래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하는 거는 이런 형태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 셀이 안녕하세요. 이 셀이요. 여기 있는 첫 번째 있는 요 셀이 1000 이상인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해줘가지고 이 조건에 맞는 것만 서식을 적용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엑셀을 처음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이런 부분이 사실은 처음 이용하신다면은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이것도 그냥 또 알 것 같기도 해요. 많이 어려워 보이지는 않은데 이런 게 의미가 왜 저렇게 되어 있는지 제 의미를 조금만 설명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이 5셀, 이 5셀이 1000 이상인가요? 라는 거 요거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한 거는 수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수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일단은 수식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식의 구성. 자, 수식은 제가 여기 오른쪽에다가 이 셀, A1 셀에는 이런 숫자, 이렇게 숫자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뒀는데 제가 이거를 여기는 더하고 이거는 빼고 싶어요. 그랬을 때 수식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는데요. 이렇게 쓸 때 이거를 구성하는 게 있어요. 그냥 저런 게 아니라 구성이 이런 게 있습니다. 저 는이라는 거는 보통 우리가 엑셀을 사용할 때 등호라고 지칭합니다. 수식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기호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기 있는 숫자는 상수라고 합니다. 상수라는 거는 문자랑 숫자랑 다 해당되어져요. 그 일반 수학에서 말하는 상수하고 개념이 조금 달라요. 얘는 그 입력이 변하지 않는 그런 수, 상수가 되겠고요. 여기서 숫자, 문자 다 해당이 됩니다. 엑셀에서는. 그리고 나서 저기 플러스 있는 저런 거를 연산자라고 해요. 연산자에는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어요.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텍스트 연결 연산자가 있어요. 우리는 앞으로 함수를 사용할 때 저 세 가지를 다 조합해 가지고 우리는 수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산술 연산자, 비교 연산자, 텍스트 연결 연산자를 굉장히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그냥 아 저런 게 있구나 하고 아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산술 연산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를 산술 연산자라고 합니다. 그런 요렇게 요런 거 산술 연산자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산술 연산자가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성에 대해서 잠깐 설명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저기 있는 숫자를 제가 변경을 했어요. 이 숫자를 변경을 했는데
이걸 다시 여기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110으로 하고 120으로 하고 130으로 변경하고 이렇게 해주냐? 그러지 않습니다. 이거 다음에 또 변경할 때 다음에 숫자가 또 변경되어져요. 그러면 이거를 계속해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죠. 엑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엑셀에서는 바로 이렇게 사용합니다. 바로 이 셀의 주소요. 셀의 주소. 여기가 이 110이 있는 셀의 주소는 A1 셀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A1 셀을 더하고 A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셀의 값이 아무리 변경되어도 이거는 계속해서 더하고 이거는 빼주는 형태가 되겠죠. 그렇죠? 데이터가 바뀌어도 이거는 계속 변하지 않고 계속 같은 형태를 유지해가지고 더하기 빼기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A1, A2, A3 이렇게 되어 있는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셀을 참조한다고 합니다. 셀에 있는 주소에 셀 주소에 있는 이 주소를 사용해 가지고 셀 값을 가져오는 거. 이게 A1 셀 주소잖아요. 셀 주소에 있는 이 값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는 거를 셀을 참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여기서 봤던 거 이거는 셀을 참조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비교하고 있죠. 네, 이런 형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 셀을 참조한다고 했어요. 셀 참조하는 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을 참조하는 데는 종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다 함수 이용할 때, 수식을 사용할 때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 참조 한번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참조는 수식을 복사해요. 우리 이거 많이 해봤죠. 어떤 거 해봤냐면 여기에서 하지 않았네요. 우리 셀 그거 뭐죠? 제가 요거에서 한번 해봤었는데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표시 형식 하는데 이 부분을 여기를 셀을 채우기 핸들로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복사해서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라고 한 거 기억나시죠? 이것도 무슨 원리인가요? 이 셀에 있는 내용을 오른쪽으로 복사를 한 거죠. 근데 지금 요거 한 거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는 거는 수식을 복사한다고 했습니다. 수식은 이렇게 등호로 입력되어 있는 어떤 값이에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런 게 수식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수식이 있어요. 이 수식을 복사하고 싶어요. 어디에다가요? 지금 이 수식은 A 두 번째 셀, B 두 번째 셀을 곱해가지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 이것도 그런 식으로 계속 곱해주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일일이 등호 입력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식을 채우기 핸들로 해가지고 복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바로 여기 A열은 고정이 되지만 밑으로 우리가 수식을 복사했기 때문에 행이 A 두 번째 셀, A 세 번째 셀, A 네 번째 셀 행이 자꾸 변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쵸? 그리고 B열도 마찬가지고요. 행이 자꾸 변하고 있죠. 수식을 이용해서 밑으로 복사를 하면은 행이 변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식이 복사돼서 결과값도 자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거를 밑으로만 이렇게 수식을 복사할 수 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오른쪽으로도 수식을 복사할 수 있어요. 우리 요런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데이터를요, 이렇게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데이터를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어디다가 할 거냐면 그냥 빈 공간에다가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열어놨던 여기에서요. 그냥 요 밑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데이터 1, 2, 3 입력하고 여기 있는 셀을 그대로 그 채우기 핸들 나왔을 때 오른쪽으로 똑같이 복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사가 되었나요? 네, 복사가 되었다면은 여기다가 등호 입력하고요. 여기는 1, 1이 저는
28셀이 되네요. 여기다가 곱하기 그리고 F 있는 이것도 곱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도록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요.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수식을 복사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는 지금 결과값이에요. 여기다가 저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결과값에다가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수식이 셀 참조한 형태가 이렇게 진행되는 거 알 수 있죠. 4 있는 부분에다가 또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E19 곱하기 F19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요거 우리가 여기 있는 셀에 있는 수식을 복사해 가지고 행이 자꾸만 변해 가지고 수식이 복사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의미인지 아셨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이 밑에다가 이것들을 다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수식이 시작을 알려야 되는 등호 입력하시고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18셀 더하고요. 더하기 수식 이거 산술 연산자 하고요. 2 더하기 3까지 하고 엔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숫자 결과값을 나오게 했죠. 이거를 가지고 여기도 동일하게 이 밑에도 수식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어요. 그러면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결과값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6 첫 번째 있는 6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해 봐요. 그러면 이렇게 수식이 참조, 셀이 참조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부분에다가 더블 클릭해 봐요. 그러면 아이고, 여기다 더블 클릭하면은 이번에는 어디가 바뀌었는가요? 어디가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 열에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여기다가 더했는데 제가 수식을 오른쪽으로 복사했더니 어떻게 되었나요? F10로 바뀌었죠. F10로 해가지고 F 이렇게 되어지죠. 자, 의미를 아신다면은 지금 이렇게 해서 수식을 이쪽으로 복사하면은 열이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수식을 밑으로 복사를 하면 행이 바뀌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쵸? 밑으로 하면 당연히 행이 밑으로 바뀌어지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자꾸 열이 바뀌어지는 거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는 그냥 연습 삼아서 한 건데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상대 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상대 참조만 있는 게 아니라 절대 참조도 있습니다. 절대 참조를 보면은 참조하고자 하는 행과 열이요 변경되지 않는 거예요. 변경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기호가 있습니다. 열 앞에 달러, 행 앞에 달러를 붙여가지고 고정시켜 주는 거죠. 움직이지 않게. 밑으로 내려가면은 행이 변할 거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은 열이 변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변하지 않게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여가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식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보면은 원금 곱하기 이유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유를 고정시켜가지고 여기다가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밑으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밑으로 수식을 복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변합니다. 여기 있는 거는 상대 참조예요. 상대 참조죠. 밑으로 행이 밑으로 내려가게 했으니까 자꾸 행이 변하는데 여기 달러 기호가 있는 거는 수식을 복사하면 변하지 않죠. 행도 변하지 않고 열도 변하지 않은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게 바로 절대 참조라고 합니다. 자, 절대 참조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를 계속해서 참조하고 싶을 때 어떤 셀을 계속 참조하고 싶을 때 또는 어떤 범위를 계속해서 참조하고 싶을 때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의 개념을 조금 알았다면 이번에는 이것도 알아보겠습니다. 혼합 참조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혼합 참조는 약간 조금 헷갈려요. 참조하고자 하는 행과 열 중에서 한쪽에만 달러 기호를 붙는 거예요. 자, 제가 원리를 한번 설명해 보자면은 여기에 데이터를 곱할 거예요.
이거와 이거를 곱할 거고, 또는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여기다가 1, 2, 3이 나오고, 여기에는 2, 4, 6이 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셀을 참조해서 곱할 때 여기 있는 거는 A 두 번째 셀 곱하고 B 첫 번째 셀을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채우기 핸들 이용해 가지고 제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뭐가 변한다고 했어요? 행이 변해 가지고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A 3 곱해지고, 그쵸? 그리고는 여기는요, 이것도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B 2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변합니다. 행이 자꾸 변하게 되죠. 밑으로 내려가게 했으니까.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게 계속 요것만 계속 참조해야 되는데, 이게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거를 참조해줘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있는 걸 참조해줘요. 여기 B가 B 두 번째 셀, 세 번째 셀이 지금 문제가 되잖아요. 어떤 걸 고정시켜 준다고요? B 1인 요거를 계속 고정시켜 줘야 돼요. 이 일행이 여기로 내려가지 않게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1 앞에 행, 여기요. 이 행, B라고 되어 있는 이 1이 고정시켜 줘야겠죠. 그럼 고정시키려면 달러 기호를 붙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B1 앞에 1행, 행이 1행이 내려가지 않게 고정을 시켜 주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셀을 복사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 수식을 가지고 제가 오른쪽에도 적용하고 싶어요. 오른쪽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뭐가 변화한다고 했어요? 열이 변화한다고 했습니다. 자, 열이 변화하니까 이거는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져요. A 두 번째 셀이요. 여기 있는 셀이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B 두 번째 셀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죠. 이거를 계속해서 여기를 참조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쪽으로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뭘 고정시켜 줘야 돼요? A열을 고정시켜 주면 됩니다. 이게 여기 있는 게 이게 여기 있는 요 데이터가요. 이쪽으로 이것만 이렇게 요거랑 이거랑 지금 곱해 주려고 하는 게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수식을 복사해 가지고 B열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이게 B가 아닌 뭘로 바뀌어야 돼요? A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A열이 어떻게 해요? 오른쪽으로 넘어가지 않게 A열을 계속해서 고정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고정시키는 거 달러 기호를 붙이면 되죠. 그래서 A 앞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붙여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여기로 복사해 주면은 이게 이렇게 변하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하나씩만 붙어 있죠. 여기는 A열에 이 A열이 오른쪽으로 수식이 복사되지 않고 계속해서 A열을 여기에서 참조해 가지고 해주기 위해서 A열 고정. 그리고는 여기에서는요, 이 부분에서는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1행을 고정시켜 주도록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개념이 사실 제가 여러 개 조금 많이 해놔가지고 복잡한데, 근데 직접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금 A열 고정, 1행 고정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만 행 또는 열에다가 한쪽에만 고정시켜주는 요거를 혼합 참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참조 형태를 바꾸는 것도 잠깐만 살펴보자면요. 참조는 이런 형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변경되는 게 이런 거는 상대 참조, 이런 거는 절대 참조고요. 이렇게 한쪽에만 붙어 있는 거 혼합 참조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거 변경하는 거 F4키를 누르면요.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상대 참조가 절대 참조로, 절대 참조가 F4 또 누르면은 이렇게 행 앞에 한 번 더 누르면 열 앞에 또 한 번 누르면 이제 상대 참조로 이렇게 순환돼 가지고 변환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다가 요거 다 지울게요. 이거 지우고 여기다가 우리 똑같이 5%라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라고 입력하고요. 여기 쪽에는 수식을 입력해 볼게요. 등호 입력하고요. 등호 입력하고 여기 있는 1을 참조해 주고요. 그리고는 곱하기 5%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참조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눌러 볼게요. 그러면 0.5라고 나와요. 당연히 0.5라고 나오죠. 이거를 수식을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여기까지만 한번 수식을 복사해 볼까요? 복사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고정시키지 않고 요거를 밑으로 요것만 이거 곱하고 이거랑 이렇게 곱하게 나와가지고 당연히 0으로 나오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요? 계속 고정시켜 줘야겠죠. 어디 가서요? 여기서요. 이 위에 가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까요? 더블 클릭해서 이 F하고 그 다음에 열과 행 사이에다가 아니면은 이 참조하고 있는 끝에다가 아무데나 클릭하시고 F4키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F4키 누르면은 이렇게 절대 참조 열 앞에 행 앞에 다 달라붙어요. 엔터 눌러볼게요. 그리고는 여기 있는 셀을 수식 복사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F18은 고정시켜가지고 계속 거기 여기 있는 셀을 계속해서 참조해 주게 되겠습니다. 자, 의미를 아셨을까요? 상대 참조, 절대 참조만 그것만 제대로 알아도 그 혼합 참조하는 것도 조금 금방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있는 거는 지금 필요가 없으니까 모두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여기 와 볼게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54페이지에 있는 조건부 서식 수식 이용해 가지고 조건에 맞는 것만 서식을 적용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형태로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참조 형태 봤다면은 저희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매자 수가 있는 여기 있는 셀이요. 이 셀이 여기 있는 셀은 이 5셀이죠. 이 5셀을 가지고 1000 이상인가요 하는 거. 1000 이상인 조건을 이런 식으로 만들 거예요. 근데 만드는데 제가 이 열 앞에다가 달러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붙인 이유가요. 이 구매자 수에 있는 요것만 지금 비교할 거예요. 그쵸? 여기 있는 게 1000인지 아닌지만 비교할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비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쵸? 여기 있는 어디 셀만요? 이 열에 있는 구매자 수만 자꾸 비교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비교해서 나가나요? 밑에 있는 것만 지금 계속해서 비교할 거잖아요. 밑에 있는 거 비교할 거면은 행이 자꾸 변해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서 어디에요? 이 열만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 열이 고정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2열에다가 고정시켜가지고 행은 자꾸 변하게 풀어준 거죠. 그쵸? 이렇게 해야 요 구매자 수만 요것만 자꾸만 비교해 주게 되잖아요. 이거를 다 달러로 묶어버리면 요것만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것도 달러를 안 묶잖아요. 여기 있는 거 달러 안 묶으면 어디요? 이것도 비교하고 저것도 비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구매자 수에 있는 이것만 비교하기 위해서 이 열을 고정시켜 주게 된 거죠. 자, 우리 그래서 이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행 전체에다가 하자고 조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디 행이요? 여기 이 데이터, 순수한 데이터가 있는 거. 근데 여기 함수를 포함하는 여기까지도 같이 해줍니다. 행 전체라고 했으니까. 자, 행 전체 이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시고요. 홈에 가시면은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클릭해 볼게요. 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조건에 맞는 것들을 서식을 적용하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새 규칙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새 규칙을 클릭하면은 새 규칙 서식에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실무에서
요런 거 많이 사용하긴 해요. 많이 사용하는데 이 ITQ에서는 요것만 합니다. 여기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는 거죠. 수식 사용한다고 했어요. 구매자 수에 대해 그 구매자 수의 값이 1000 이상이냐 아니냐 수식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다음 수식인 참인값 서식 지정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는 구매자 수가 있는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셀 참조하는 게 절대 참조로 바뀌어가지고 셀을 참조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2열만 고정시키고 5행, 6행, 7행 그거는 행은 변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참조의 형태를 바꿔주는 거는 F4키라고 했습니다. F4키 한 번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행에 고정시켜주고 한 번 더 누르면 열에 고정시켜주죠. F4키 한 번 더 누르면은 열 앞에 달러 붙어가지고 열 고정만 시켜준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1000 이상이냐 이상이라는 부등호 크거나 같다 해주셔야 돼요. 자, 이거에 대한 거는 왼쪽에 있는 값을 무조건 기준으로 합니다. 왼쪽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어떠냐. 자, 이게 크거나 같다라는 게 이상이다라는 부등호예요. 자, 그리고 1000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있는 구매자 수 이 5셀이 1000 이상인지 아닌지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 연산자라고 해요. 이런 거를 비교 연산자라고 해요. 자, 이거에 대한 조건에 맞는 것만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서식을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서식 버튼 눌러볼게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이렇게 불러오죠. 셀에 대해서 뭘 한다고요? 서식을 적용한다고요. 셀에 대해서 꾸며주는 거죠. 빨간색, 파란색, 초록색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건데 우리는 여기다가 글꼴 탭에 있는 거 알 수 있고요. 여기다가 파랗고 굵은색으로 해달래요. 글꼴을. 그래서 굵게 만들어주고 색을 파랗게 해주면 됩니다. 자, 굵게 클릭하고 색은 여기에 있는 표준색 중에서도요. 뒤에서 세 번째가 파란색이에요. 그 파란색을 선택해 주면은 파랗고 굵은 거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알 수 있고 여기서 확인 버튼 눌러 볼게요. 이렇게 굵고 파란 거 확인. 자,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죠. 이 조건에 맞는 것만요. 이렇게 해줄 거예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서 우리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구매자 수가 1000인 거가 요 3개가 해당되니까 3개에 맞는 것만 이렇게 행 형태로 행으로 전체 행이 파랗고 굵게 변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에다가 서식을 적용하는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건부 서식에 대한 수식을 사용해서 조건부 서식 하는 거 배워봤는데요. 제가 이 조건부 서식에 대한 그 시험 분석을 조금 할게요. 시험 분석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수식을 이용해 가지고 비교 연산자 크거나 같냐 아니면 작거나 같냐 뭐 이런 식의 비교 연산자를 하고 혼합 참조를 이용해 가지고 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가장 거의 제가 한 3, 4년을 봤을 때 100%였어요. 수식만 이용해 가지고 조건부 서식이 나오는데 그 예전에는 이런 거요. 요게 비교 연산자 통해 가지고 했는데 조건부 서식이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이렇게 수식을 이용하는 형태가 있고 데이터 막대를 이용해 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게 딱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이게 지금 3, 4년 동안 100% 수식만 이용해 가지고 나왔어요. 교재에는 이 데이터 막대를 사용하는 것도 지금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막대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거의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무에서 데이터 막대를 사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데이터 막대는 이렇게 진짜 이 색깔별대로 데이터를 막대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가로로 이렇게 그 수치에 따라서 얘가 얼마큼
수치가 높으면은 막대가 이렇게 길어지고 낮으면은 뭐 작아지는 그런 형태로 하는데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89페이지에 그 데이터 막대에 대한 예시가 하나 있어요. 요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는 구입 가격의 셀에다가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빨강 뭐 이렇게 하라고 해요. 최소값, 최대값 적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89페이지에 대한 그 데이터 내용을 우리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적었던 거기에서 데이터 막대 한번 사용하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요. 여기에서 데이터 막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제가 계속 수업을 해오지만 이게 이 조건부 서식을 잘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가끔 가다가 이거의 범위를 이렇게만 설정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클릭만 해가지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하시는 분도 간혹 가다 있어요. 막 하다 보면은 내가 꼬여가지고. 자,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을 삭제하는 것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 여기에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셔도 되고요. 클릭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조건부 서식으로 이동해 볼게요. 조건부 서식에 오면은 규칙 관리가 있습니다. 맨 밑에 규칙 관리 있는데 규칙 관리를 클릭하시면 내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했던 게 이렇게 보여요. 네, 이걸 가지고 내가 적용을 잘 못했어요. 수식을 뭐 절대 참조 아니 상대 참조해야 되는데 모르고 상대 참조로 바꿨다든가 아니면 절대 참조로 했다든가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또 막 수식을 또 적용해서 여기가 2개, 3개 막 이렇게 되어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조건부 서식은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하나만 적용을 하셔야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추가로 뭐 더 나타났거나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규칙을 삭제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네, 규칙을 삭제하셔가지고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삭제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유지하고 막대, 데이터 막대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는 데이터 막대 삭제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닫기 누를게요. 우리는 여기다가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매 금액하고 재고량이 있는 이 데이터 영역에다가 데이터 막대 한번 할게요.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일단 헷갈리니까 여기 판매 금액이 있는 영역에다가 범위 설정하시고요. 조건부 서식에 오시고 그리고 데이터 막대 있습니다. 데이터 막대에 이런 거 먼저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만 올려놔도 저기 색상에 이렇게 수치에 따라서 색상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오지 마시고요. 맨 밑에 기타 규칙이라고 있어요. 기타 규칙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새 서식 규칙에 여기다가 모든 셀에다가 서식 한다고 하면서 여기다 데이터 막대인 거가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에 어떤 거를 하시냐면 최소값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최소값으로 바꿔줘라. 최대값도 자동 말고 최대값으로 해줘라. 이게 바로 조건부 서식에 있는 데이터 막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거예요. 여기가.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적용해라 하는 게 그 89페이지에 있는 그 데이터 막대 그 조건부 서식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어요. 지금 저는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이게 파란색 말고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조건부 서식이에요. 규칙 관리 가시고 여기 있는 요거 데이터 막대한 거 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규칙 편집을 하시면 돼요. 규칙 편집 눌러가지고 여기 있는 색이 지금 빨간색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색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확인. 그리고 한 번 더 확인.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건부 서식 2개 적용했죠. 2개 적용했더니 아까 보시다시피 관리에 갔더니 2개 다 나오죠. 이렇게 내가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마다 계속 추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한 번만 적용해야 되는데 잘못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 가시고 여기 있는 거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 보시고 우리는 데이터 막대는 제가 예시를 이용해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니까 데이터 막대 선택하시고
규칙을 삭제할게요. 그리고는 확인 버튼 누르면은 데이터 막대 적용한 거는 이제 없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ITQ에서는 조건부 서식은 한 개만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 알아봤습니다. 이 작업에 있는 목표값 찾기, 고급 필터 이렇게 유형이 두 가지 있어요. 네, 유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 3작업에도 마찬가지고요. 2작업에도 유형이 이렇게 두 개가 유형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교차되면서 나와요. 어떤 달에는 이것만 나오고 그 다음 달에는 요거 나오고 이게 순차적으로 막 교차돼 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더 쉽나요? 말하고 한다면은 뭐 2작업하고 3작업은 배점이 그렇게 크지 않죠. 이거는 쉽다라는 얘기예요. 네, 이거 둘 다 쉬워요. 쉬워서 이것도 금방 익힐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 중에서 목표값 찾기를 해볼게요. 자, 이 목표값 찾기는 데이터를 복사해가지고 붙여놔요. 어디에서요? 1작업에서 작업했던 거 복사해가지고 2작업으로 가져와서 목표값 찾기 할 거고 고급 필터 할 겁니다. 자, 우리 목표값 찾기 일단은 데이터 복사해가지고 먼저 가져오고 제가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 작업에서 여기에 97페이지에 있는 조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건이 제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에 있는 영역을 복사해가지고 이 작업에 B 두 번째에다가 붙여넣기 하고 요거 진행하라고 합니다. 우리 요거 먼저 해볼까요? 1작업에 있는 B4에서부터 H12까지 그러니까 여기 함수 안 한 여기 말고 이거 빼고 여기 있는 데이터만 영역해서 컨트롤 C 해가지고 복사하고 이 작업에 이동한 다음에요. B 두 번째 셀 클릭해가지고 여기다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할게요. 그러면 샵샵샵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이거는 열의 너비가 작기 때문에 열 너비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의 너비를 자동으로 만들어주고요. 여기 있는 상품명도 조금 불편하니까 C열도 더블 클릭해가지고 열의 너비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되게 빠르게 열 너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데이터에 변형 없이 가장 안전하게 열의 너비를 조정하는 부분이 돼가지고 이렇게 수작업으로 조금 진행해 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을 보면은 목표값을 찾으라고 합니다. 목표값이 여기다가요 셀을 병합해 가지고 이걸 입력하고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평균을 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B11에서부터 G11까지 있는 이 영역, 여기 영역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셀을 병합하고 그 다음에 셀의 내용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입력해 볼까요? 판매 금액, 이렇게 판매 금액 가로 열고 단위 원의 전체 평균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자, 입력을 하셨다면은 여기다가 아이고 어디로 넘어가 버렸네. 네. 자, 여기다가 입력하셨다면 H11셀에다가요 우리 전체 평균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평균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에버리지 함수 먼저 구하고 테두리랑 요거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H11셀 선택해 주시고요. H11셀에다가 에버리지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합니다. 혹시 함수를 처음 사용하시는 거라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여기 등호 입력하시고요. 등호 입력하고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자동 합계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목록 단추 한번 눌러볼까요? 목록 단추 누르면은 합계
평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이거 함수예요. 함수인데 굉장히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거라서 이렇게 따로 빼져 있고요. 우리 평균을 구할 거니까 평균 클릭해 볼게요. 평균을 이게 안 되나요? 여기 평균 클릭하면 이렇게 에버리지 함수라고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리고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그 가로 안에 커서가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하자고 하는 거는 판매 금액 있는 영역 있죠? 여기요. 이 영역을 평균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이렇게 참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F3에서부터 F11까지 이 영역을 참조해 가지고 이 부분을 이 영역의 평균을 구해 줍니다. 엔터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평균을 구해 줍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전체 평균이 이렇게 되겠죠. 자, 잘 구해 주셨죠? 지금 우리 평균 구해 봤어요. 평균이 여기 있는 거 나중에 하시면은 이거 사용해 주시면 진짜 편리합니다. 여기에 합계, 평균, 개수, 최대값, 최소값 이런 거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부분 우리가 이렇게 블럭 설정하셔가지고요. 테두리 하고 가운데 맞춤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운데 맞춤 이게 여기 테두리가 이 부분이 목록 단추 눌러가지고요. 모든 테두리 해서 테두리 적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가운데 맞춤이 이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게 이미 가운데 맞춤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요것도 가운데 맞춤 다 되어 있네요. 아, 이미 우리가 다 돼가지고 가운데 맞춤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가운데 맞춤 끝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여기 있는 거 에버리지와 테두리와 가운데 맞춤까지 이렇게 해서 다 끝났어요. 이거는 요게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목표값을 찾는 첫 번째 항목을 했고요. 목표값은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찾으시면 돼요. 이거 지금 근데 시간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한번 더 해볼까요? 여기까지 우리 마무리 할까요? 이것까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자,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이요.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 목표값을 구하래요. 지금은 이런 금액인데 이게 이렇게 17만 5천 원이 되라고 우리가 목표를 정해준 거죠. 이 목표값이 되도록 하려면 욕창 예방 매트리스에 대한 판매 금액이 얼마 요게 변해야 17만 5천 원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럼 목표값 찾기를 잠깐 개념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값 찾기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에 average라는 함수를 거기다가 사용했어요. 그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목표값 찾기에 필요한 값을 계산해서 목표값을 찾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지금 판매 금액 17만 5천 원이 되려면 얼마가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 얼마가 되어야 하나 이 목표값 찾기에 대한 대화 상자를 불러와 가지고 우리는 목표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수식 셀, 찾는 값 셀, 그리고 이거 값을 바꿀 셀을 이렇게 하는데요. 목표값, 이 수식 셀은요. 그러니까 우리 에버리지라고 해가지고 거기다 함수를 적용했잖아요. 그 목표값을 적용할 셀을 여기다가 적어주는데 수식 형태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다가 셀을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는 여기다가 그 에버리지로 해서 전체 판매 금액이 전체 평균을 구한 그 셀을 여기다가 참조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죠. 판매 금액 전체 평균을 구한 이 에버리지 셀을 여기다가 참조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찾는 값은 원하는 목표값을 입력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값은 17만 5천 원이 되겠고요. 그리고 값을 바꿀 거는 여기요. 욕창 매트리스에 대한 판매 금액이 있는 그 셀이요. 여기 있는 셀 이렇게 참조해 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클릭만 해주고 우리가 이거는 입력을 해주면 돼요. 수식셀
판매 금액의 전체 평균에 대한 수식을 여기다가 참조해주고 원하는 목표값 입력해주고 바꿔야 할 셀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목표값이 17만 5천 원이 딱 되도록 얘가 알아서 어디가요? 여기 있는 셀의 값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여기 셀에다가 H11 셀에다가 클릭하시고요. 그리고는 데이터 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데이터 탭 이동하고요. 오른쪽에 가상 분석이라고 있어요. 가상 분석 클릭하시고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의 수식 셀이 지금 바로 그냥 참조해주고 있죠. 이게 여기다 클릭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참조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에버리지가 들어있는 그 수식 셀이 되겠고요. 찾는 값은 17만 5천 원을 찾을 거니까 17만 5천 원이라고 입력해주고 값을 바꿀 셀은 이거를 바꿔달라고 했어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인 이 셀을 참조해주면은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F11셀 요 셀에 17만 5천 원으로 바뀔 거고 그 바꿔야 될 여기 있는 이 판매 금액이 여기가 바꿔지겠다. 자, 목표값 찾기 확인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목표값을 찾아 주었습니다. 17만 5천 원으로 변경되었어요. 뭐 때문에요? 여기 있는 이거 욕창 매트리스의 판매 금액이 아까 금액이 요걸 13만 얼마였는데 이걸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얘가 17만 5천 원으로 평균이 이렇게 구해지게 되는 거죠. 확인 한번 누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목표값 찾기가 끝났습니다.